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입시 제입시 컨설팅입니다. 와! 오늘은 SAT, 토플, AP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쌤, 토플이랑 SAT랑 AP 중에 뭘 먼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장난하냐? 장난해? 해외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근데 위에 세 가지 성적이 모두 없는 상태라면 얘들아 진짜 장난하냐? 무조건 토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토플이 먼저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지기도 했지만 SAT나 AP 성적은 옵셔널인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토플 성적은 모든 대학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적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그냥 단순히 네가 우리 학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공지사항이나 안내나 뭐 기본 대화나 일상생활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토플 성적은 안 나오면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 무슨 시험 성적을 먼저 만들어야 되나요를 물어보면 토플이 무조건 먼저이고요. 그리고 토플의 경우에는 진짜로 이 학생이 와서 대학 수업과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리딩의 경우에는 주로 대학 개론의 맛보기 정도의 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대학의 해당 전공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한두 챕터 정도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넓은 어휘풀이 제일 중요하고요. 단어 많이 하는 게 무조건이에요. 얘들아, 영어는 단어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넓은 어휘풀과 모의 지문을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은 도움이 돼요. 진짜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라이팅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25점이다. 나는 이미 점수가 좀 꽤 괜찮은 점수가 나왔는데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 라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극히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좀 화려하게 써보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평가자는 그 한 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글쓰기 수준 및 영어 실력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글 안에서 최대한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거나 다양한 문장 구성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이거 봐라, 나는 이런 문장도 쓸 줄 알고 이런 단어도 알고 이런 표현도 알아요 라고 어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점수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방법도 추천을 간혹 하는 편이고,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해서 글 쓸 필요가 없고 평소에 그냥 학교 대학 가가지고 에세이 쓸 때 이렇게 무리해서 글 쓰면 오히려 이게 너무 과하거나 불편한 글이 되겠지만 시험이니까 토플이잖아요. 토플이니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조건 하에서 최대한 나의 영어 실력을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자격 시험에서는 이런 방법도 좀 있다 하는 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기본적으로 글 토대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이라는 전제 하에 약간의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에서만 먹히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 아니겠죠. 수학 말고 SAT 리딩 파트에서 진짜 애지간히 다 해봤다. 단어도 애지간히 외웠고 뭐 문장도 애지간히 알고 애지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점수가 도저히 특정 점수에서 더 이상 오르질 않는다. 야가 여기다 딱 기아 박아놓고 막 주차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국 역사를 한번 가볍게라도 훑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제니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미국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니네는 안 읽을 거잖아요. 그쵸?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대견하고 너무 예쁜데 그냥 도저히 책은 싫다, 너무 딱딱하다, 재미없다, 쌤 시간 없어요 막 이러는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이 사랑하는 유튜브에서 대충 적당한 키워드로 몇 번 검색하면 한두 시간짜리 미국 역사 관련된 재밌는 영상들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적당한 거 한두 개 골라서
한 번쯤 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건 동서고금 어디든 뭐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작품이든 해당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의외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저작권에 걸릴까봐 작품을 공유드리지는 못하지만 국제학교 친구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 중에 그런 작품이 있어요. 흑인 여자 작가가 쓴 글인데 본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글로 남긴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에서 작가의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작가와 작가의 오빠를 키우는 어머니세요. 근데 항상 작가와 작가의 오빠를 집안에 가둬두기만 했어요. 맨날. 그래서 문 밖으로는 자기도 자기 오빠도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했고, 그래서 작가랑 오빠가 너무 심심한 거지. 너무 심심하니까 어느 날인가는 노래나 춤을 췄었는데, 그걸 알게 된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집에서 춤도 추지 말고 노래도 부르지 말고 말도 크게 하지 말고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조용히만 있으라고 막 고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부터 어머니가 틈틈이 장난감이나 인형을 사다 주긴 하세요. 그래서 작가가 오빠랑 집에서 조용조용 인형 놀이하고 장난감 놀이하고 부엌에 밀가루 쏟아서 뭐 그림도 그려보고 하기도 하고 놀았는데, 그래도 재미없지. 애들이 집에서 뭐 놀아봤자 계속 같은 거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 구경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글만 보면 어머니가 약간 남편을 잃으시고 굉장히 히스테리하고 예민해지시고 살짝 아동 폭력이 아닌가라는 게 의심될 정도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인물로만 읽히는데, 해당 작품의 배경이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던 시점의 미국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작품 해석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이 작품의 배경이 흑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과 백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나눠져 있었을 정도의 사회였고, 흑인은 투표권이 없었거나 투표하려면 시험을 보고 그러고도 투표세라는 걸 지불해야 했었고, 흑인은 백인하고 스쳤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두드려 맞아도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거나 한마디도 뭐라고 항변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걸 이해하면, 이 작품에서 작가의 어머니가 한 행동들은 아동폭력이 아니라 한 어머니가 남편 없이 애들을 키우면서 내 새끼들만큼은 안 다치길 바라는, 내 아이들만큼은 살았으면 좋겠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안전했으면 좋겠는 그런 절실함으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해당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뭐 no singing, no dancing, 뭐 no out 이런 식인데, 이 구절이 이제 no no no가 너무 많이 반복되기도 하고 실제로 문법적으로 약간 틀린 표현도 많이 나오긴 해요. 다수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작가가 교육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작가는 본인이 어린 시절에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작품으로 쓴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작가의 어머니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걸 저희가 이 구절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이걸 단서로 이 시기를 이제 추측을 해도 되고, 물론 영어 실력이 정말 출중한 친구라면 이런 배경 지식 없이도 글 전체의 분위기나 뭐 플로우나 이런 부분으로 이걸 캐치할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배경 지식을 아는 게 작품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AP 리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일 처음 1, 2, 3 챕터쯤 하다가 재미없다고 집어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뭐 글의 구성, 배경, 인물 뭐 이런 거랑 비유법, 은유법, 역설법, 반어법과 같은 문학적 기법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귀찮겠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초반에 잘 넘기는 걸 추천드리는 게, 어차피 여러분 AP 리터 볼 거면 시험 마지막에 가면 주관식에서 같은 주제, 뭐 예를 들면 죽음과 기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쓰여진 시나 작품 2개를 주고 해당 작품 2개를 비교 분석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걸 비교 분석할 때 뭐 내용적이나 시각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전개하는 데 사용된 문학적 기술법들도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결국 여러분들이 점수 내실 때 필요한
이론과 지식들이기 때문에 조금 따분하더라도 견뎌보시길 바래요. 휴반! 또 여기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AP 리터에서도 특히 정확한 어휘력과 넓은 어휘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색깔 언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래요. 한국에서는 파랗게 질리다 라고 하는 게 공포스럽거나 위험한 상황을 뜻한다면 영미권에서는 파랗다가 우울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장치로 문학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거를 아마 색깔 언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꽃이 샛노랗게 피었다와 누리끼리하게 피었다랑 뭐 희멀건한 노란색으로 피었다 등 색깔이 어떤 그 작품에서 사용된 색깔의 채도에 따라서 작품 전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노랗다, 샛노랗다, 누리끼리하다, 희멀건한 노란색이다와 같은 단어들을 예를 들어 그냥 퉁쳐서 대충 다 노랗다 라고 외웠거나 그냥 노랗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문제 만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난리 나겠지. 그쵸? 반면 이런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고 있거나 혹은 뭐 대충 느낌으로라도 인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문제도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단어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기억 외울 거 조금 정확하게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